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책입니다. 시간관리는 모두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기술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사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면 과연 지금의 여러분은 시간을 잘 쓰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시간관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다루는 법을 알아간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그리고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시간 통장에는 매일 24시간이 자동으로 입금된다. 늦잠을 자든 아침 일찍 일어나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시간은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시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 시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시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한마디로 대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시간관리, 참으로 진부한 용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어린 시절 방학 숙제로 도화지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하루 일과표를 만든 것이 전부다. 학창시절 우리는 학교에서 짠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표대로 책상에 앉아 수업만 들으면 되었다. 요즘 아이들은 방과 후 시간에도 엄마가 등록해준 학원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 학교에서도 시간관리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실천해본 기회도 없이 대학에 입학한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처음으로 직면하는 어려움은 스스로 시간표를 짜는 것이다. 항상 남이 짜준 시간표 속에 살다가 이제는 스스로 시간표를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지금까지 시간표를 짜본 적이 없으니 불안감이 사로잡힌다.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 게 맞나? 이 과목을 첫 학기에 듣는 게 맞을까? 교수님이 학점은 잘 줄까? 시험은 쉽게 나올까? 등 궁금한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주위에 친한 사람도 없고 혼자 시간표를 짜야 한다는 상황이 낯설기만 하다. 항상 정답이 있는 시험지만 풀다가 정답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 불안감이 증폭된다. 시간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학기 성적이 갈리고 그에 따라 장학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부가 결정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표를 짜야 한다. 취직을 해도 마찬가지다. 몇 시까지 무슨 일을 끝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면 좋은 말들로 가득하다. 책대로만 하면 곧 성공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당장 실천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막상 실천은 오래가지 않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된다. 책 속의 내용은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정작 나한테는 맞지 않구나. 왜냐하면 책 속의 그들은 내가 처한 삶과 환경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시간관리는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들이 말한 좋은 이야기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내가 몇 시간을 어디에 누구와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는지를 파악해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시간관리의 핵심은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알고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시간관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있는 이벤트식의 해결책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서 내 몸에 체득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시간관리에 관해 좋은 습관을 들이면 나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복권 당첨으로 1억 천금을 거머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당첨자는 달라도 대부분 그 끝이 좋지 못하다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다. 그들은 운 좋게도 많은 돈을 갖게 되지만 관리할 능력이 없어 결국 빚쟁이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내 능력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다. 내 것이 되려면 내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05년 미국에 사는 브래드는 복권에 당첨되어 8,500만 달러, 약 1,000억 원을 받았다.
그 다음날 그가 한 일은 평소와 같이 피트니스 센터로 출근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직장으로 출근했다. 똑같은 집에 살면서 돈도 평소에 쓰던 만큼 썼다. 그렇게 그는 2년 반을 살았다. 자기 훈련이 된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그 끝이 불행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 훈련을 통해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체득되었기 때문이다.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다. 자기 훈련이고 습관이다. 시간 관리는 한 번의 실천과 다짐으로 몸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다. 평소 훈련을 통해 내 몸에 체득되어야 내 것이 된다. 그리하여 시간 관리는 자기 관리이자 인생 관리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기업의 CEO가 되고 싶은 사람, 유명한 학자를 꿈꾸는 사람, 한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 등 이러한 성공을 위해 가장 확실하고도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성공한 사람을 곁에 두고 그들의 성공 방정식을 배워나가는 것이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에게 훌륭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3번을 이사했다. 묘지 근처에 살 때는 맹자가 장사 지내는 흉내를 냈고 시장 주변으로 이사했을 때는 장사꾼처럼 행동했다. 마지막으로 서당 가까이 이사를 가니 비로소 예의범절을 갖춘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것만 봐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의 환경은 어떠한가? 주변을 돌아보라.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10명을 떠올려보자. 그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시간 관리를 하고 있을까? 주변 지인 중 10명 중에 7명이 시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했거나 사람들이 선망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 10명 중 3명에서 6명이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래도 장래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다. 3명 미만이라면 당신은 그저 평범한 그룹에 속한 사람으로 성공을 꿈만 꾸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생각해보라.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1분 1초가 아쉬운 바쁜 사람들이다. 대기업 CEO, 유명 연예인 등 그들의 시간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가 버는 시간당 금액은 5억 원이나 된다.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의 CEO라면 행사와 회의 일정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대개 개인 비서가 CEO의 스케줄을 관리해준다. 유명한 연예인이라면 당연히 매니저가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1분 1초가 돈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시간의 가치를 알고 시간 관리 방법을 내 삶의 첫째가 되는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이 시간 관리이고 성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시간 관리이고 성공 후 성공을 유지시켜준 것이 시간 관리이기 때문이다. 시간 관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관리라는 말에는 통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에 관련된 3가지 사실 때문이다. 첫째, 시간은 흐른다. 둘째, 시간은 빌려주거나 돈으로 살 수 없다. 셋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시간을 관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제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삶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다. 나의 삶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계획이다. 즉, 시간 관리에 숨어있는 핵심은 내 삶의 계획이다. 내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가 세운 목표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고 나의 행동이 일치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내 삶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내 시간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쓰는지를 알아야 한다. 시간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은 1935년 제프리 초서가 쓴 캔터베리 이야기에 나오는 문구다. 해시계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사용했다. 크로노스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 일어나는 시간의 흐름을 초, 분, 시와 같은 물리적인 단위로 측정할 때 활용한다. 이는 오늘날 연대순과 같은 단어로 파생되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반면 카이로스는 초, 분, 시와 같은 시간의 단위가 아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거나 적합한 순간을 의미한다. 크로노스가 양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을 뜻한다. 과거 그리스인들은 사물을 의인화하는 것을 좋아했다. 크로노스의 경우 무서운 시간의 할아버지로 형상화했다. 긴 회색 수염에 허리가 굽은 노인이 큰 낫과 모래시계를 들고 있다. 이 노인은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조금씩 갉아먹음으로써 죽음으로 인도한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잘생긴 젊은 청년으로 의인화했다. 손에는 저울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으며 발끝에는 날개를 달고 있다. 머리는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없다. 머리가 앞에만 있는 것은 기회란 앞에서 다가올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가 날개 달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시간은 이렇게 무서운 노인과 잘생긴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시간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자원에 대해서는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 내 옆에는 낮과 모래시간을 든 무서운 노인이 앉아있음을 알게 된다. 그때는 이미 저 멀리 날아가는 잘생긴 청년의 뒷모습조차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 관리란 무엇일까? 관리는 주관할 관, 다스릴 이로서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는 다소 수동적인 의미로 주어진 것을 관리할 때는 대체로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쓴다. 예컨대 주변에서 일이 잘 안 될 때 컨트롤이 잘 안 된다와 같은 말을 종종 듣게 되는 경우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다. 하지만 시간 관리를 영어로 쓸 때는 타임 컨트롤이라고 하지 않고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쓴다. 매니지먼트는 관리보다는 경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경영은 단순히 주어진 것을 관리하는 협의의 의미보다는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능동적으로 해나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시간 관리는 시간 경영 개념에 더욱 가깝다. 즉, 시간 관리에서 관리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시간 관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계획이다.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자기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다. 시간 관리의 범위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 목표가 단순한 업무가 될 수 있고 하루 일과 가운데 상사에게 이메일 보내기, 협력업체에 전화하기 등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정년퇴직 후 제2의 일 찾기, 영어 실력 향상시키기처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간 관리는 단순히 빡빡하게 일정을 관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삶에서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면 천사 미카엘이 잘못을 저질러 지상으로 떨어지게 된다. 미카엘에게 주어진 벌은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선 무엇이 있을까?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카엘은 구두방에서 일을 하다가 이 질문의 답을 찾게 된다. 아주 건장한 귀족 신사가 구두방을 찾아와 튼튼한 가죽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미카엘은 귀족 신사가 떠나자
수위에 신겨줄 슬리퍼를 만들었다. 이 모습을 본 구두방 주인이 당황하여 미카엘을 꾸짖었다. 그때 귀족 신사의 하인이 와서 주인님께서 가는 도중에 마차에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했다. 미카엘은 정성스럽게 만든 슬리퍼를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아주 건장하고 돈 많은 귀족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전국시대를 이끌었던 3명의 영웅 호걸이다. 전국시대 천하통일을 목전에 두고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재빠르게 그의 자리를 차지하여 통일을 이루지만 결국 그 영광의 자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갖게 된다.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 오다 노부나가가 준쌀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떡을 만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먹었다고 이야기한다.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전국시대를 이끈 의미심장한 인물이다. 히데요시와 이에야스 모두 노부나가의 가신이었다. 천하통일을 목전에 두지만 노부나가의 중심 아케치 미치히데의 반역으로 혼노사에서 죽고 만다.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부하를 지나치게 무시한 대가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노부나가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 아마도 몰랐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최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법이니까. 지금처럼 살 것인가? 만약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하지 않을까? 영화 라스트 홀리데이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 조지아는 불행하게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다. 그녀는 지금까지 모아둔 적금을 깨서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타기, 헬기 타기, 호텔 스위트룸에서 최고급 음식 시켜 먹기 등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한다.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자신의 시한부 인생 때문에 차마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얼마 뒤 병원으로부터 병이 오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작은 음식점을 차리면서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남은 시간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40대가 되면 자신의 유언장을 써보라는 이야기도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남는 시간과 삶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인에비터블 미래의 정체의 저자인 와이어드를 창간한 케빈 켈리는 자신만의 카운트다운 시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시계다. 그는 자신이 78세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55세가 됐을 때 8,500일이 남았다고 생각해 자신의 시계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프로젝트와 과제에만 집중했다. 이것저것 다 하기에는 자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는다는 팩트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그 시기가 내일일 수도 있다. 아니면 1년 뒤 혹은 10년 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은 우리를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데려간다. 그 역까지 가는 과정은 우리의 결정으로 채워진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삶을 채우고 싶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시간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다음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내 친구 김현주는 매사에 게으르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매일 늦게까지 게임을 한다. 주말이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 시청과 스마트폰 게임을 반복한다. 매번 토요일에 저녁을 사준다고 나오라고 해도 귀찮다고 하는 친구다. 3번 정도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면 마지못해 나오긴 하지만 항상 헝클어진 머리, 추르닝에 슬리퍼 차림이다. 그러던 연주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것이다. 주말에 늘 집돌이였던 그녀가 이제는 토요일만 되면 그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한다. 게다가 그를 만날 생각에 아침 6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진다고 한다. 그가 조조영화 보고
점심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그와 토요일마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한다. 평일에 늦게 자고 지각을 일삼던 연주는 이제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한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출근이 빠른 그를 회사에 출근시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하던 연주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를 보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라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진다고 한다. 결국 둘은 결혼에 성공했고 지금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간관리는 이처럼 사랑에 빠지기와 같다. 사랑에 빠지려면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상대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시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목표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고 나면 목표 달성을 위해 할 일들이 우후죽순 생겨난다. 그리고 그 많은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 시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 일이 실타래처럼 뒤죽박죽 엉키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무게를 느낀다.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일을 처리해 난다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붙는다. 사랑하는 상대와 사귀고 결혼을 하고 나면 가족 계획도 세우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목표도 세우기 마련이다. 시간관리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세스가 반복된다. 이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시간관리는 인생 설계자이자 우리가 시간관리 방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는 대나무다. 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에 60cm 정도 자라는 경우도 있다. 5천여 개의 대나무 종류 가운데 최고를 뽑으라면 전문가들은 단연 모죽을 선택할 것이다. 모죽씨를 땅에 뿌리면 5년 동안은 땅 위로 죽순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땅 위로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모죽은 하루에 60cm씩 빠르게 성장한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죽은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며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 준비한다. 더 깊이 뿌리를 박을수록 더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관리도 겉으로 보이는 활동에 대해서만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면 큰 성장을 이룰 수 없다. 모죽이 땅속 깊이 뿌리를 박는 인고의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시간관리도 자신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 목표 없이 단순한 시간만 기록하고 관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시간 관리를 하고 있지?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매일 시간을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자기 인생에서 장단기적으로 목표가 뚜렷하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게 된다. 이때가 바로 시간 관리라는 무기가 최고로 작동하는 시기다. 시간 관리의 절차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배치한다. 그 다음은 할 일들을 순서에 맞게 끝내기 위해 시간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이때 시간 기록 및 관리 스킬이 필요하다.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끝내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또 일을 처리할 때 완벽하게 끝낼 것인지 아니면 기한을 준수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조각난 시간을 모아서 문텅이로 만들고 뭉텅이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등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꾸준히 독서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 자만이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1단계는 목표 수립, 2단계는 우선순위 선정, 3단계는 시간 기록하기, 4단계는 자투리 시간 활용, 5단계는 시간 관리 습관 형성. 이렇게 단계별로 시간 관리가 결정된다. 시간 관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고 우리의 하고 싶은 것들을 자제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바랍니다. 마음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